こんにちは。話す日本語です。하나스 일본어입니다. 꾸준히 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사의 부자가 부사장, 부반장 할 때의 그 부자이긴 한데 부사를 공부해보면 부사가 결코 보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 등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사, 오늘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あえて、굳이, 일부러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지 않을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을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아에때의 한자는 감자입니다. 감히 뭐뭐를 한다는 겁니다. 불리하거나 필요 없어 보이는데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느낌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에때, 굳이, 아에때, 굳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어려우면 아에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부사를 문장에 넣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냐면서 억양을 살려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あえて難しい方法を選びました。あえて難しい方法を選びました。あえて難しい方法を選びました。ずっと、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계속, 줄곧 이라는 뜻도 있고 훨씬 더 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고 강조할 때는 즈또를 훨씬이라고 번역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ずっと待っていました。ずっと待っていました。ずっと待っていました。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こっちの方がずっといいです。こっちの方がずっといいです。こっちの方がずっといいです。せっかく、모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 어렵게 마련한 기회라는 느낌입니다. 색각구에 명사를 붙이려면 노를 쓰고 명사를 붙여야 합니다. 이 단어가 명사는 아니지만 이 경우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의 여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せっかくの旅行、せっかくの旅行。 모처럼 왔는데 아쉽습니다. せっかく来たのに残念です。せっかく来たのに残念です。せっかく来たのに残念です。わざと、일부러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에때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둘 다 일부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에때가 의도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와자또는 결과를 알면서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꽃길과 자갈길 중에서 굳이 자갈길을 선택한다면 아에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꽃길을 가면서 일부러 꽃을 밟으면서 간다면 그때는 와자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러 늦었습니다. わざと遅れました。わざと遅れました。わざと遅れました。わざわざ、이것도 일부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부러 수고했다는 내용일 때 씁니다. 일부러 선택하면 아에때, 일부러 행동하면 와자또, 일부러 수고하면 와자와자입니다. 일부러 와줘서 고마워. わざわざ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わざわざ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わざわざ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だんだん、점점 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이 부사를 씁니다. 예문처럼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따뜻해진다고 말할 때 씁니다.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だんだん暖かくなってきました。だんだん暖かくなってきました。だんだん暖かくなってきました。どんどん、이것도 점점 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를 점점 잘하게 되었습니다.
日本語がどんどん上手になりました。日本語がどんどん上手になりました。日本語がどんどん上手になりました。ますます、ますます、 점점 더 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가 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더 흥미가 깊어졌습니다. ますます興味が深まりました。ますます興味が深まりました。ますます興味が深まりました。 점점 이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부사 3개를 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だんだん、だんだん、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사용합니다. どんどん、どんどん、 단당과 돈동은 모두 점점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사용하고 돈동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면서 계속 진행될 때 사용합니다. 일본어가 점점 늘었다고 할 때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늘었다고 하면서 나는 단당이다, 나는 돈동이다 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단당을 쓰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고 돈동을 쓰면 적극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하지만 뉘앙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ますます、ますます、 이것은 이미 그런 상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일본어 발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だんだん、どんどん、ますます。だんだん、どんどん、ますます。いよいよ、いよいよ、 드디어 라는 뜻입니다. 은근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いよいよ試験が始まります。いよいよ試験が始まります。いよいよ試験が始まります。ようやく、ようやく、 드디어 어렵게 겨우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ようやく理解できました。ようやく理解できました。ようやく理解できました。ついに、ついに、 드디어 결국 마침내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ついに合格しました。ついに合格しました。ついに合格しました。 드디어 라는 의미의 부사 3개를 봤습니다. 3개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いよいよ、いよいよ、 이 단어의 뜻은 드디어이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ようやく、ようやく、 이 단어의 뜻은 드디어이지만 힘들게 도달했다는 느낌입니다. 노력과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ついに、ついに、 이 단어의 뜻은 드디어이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오랜 과정 끝에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いよいよ春ですね。 이제 정말 봄이네요. ようやく終わりました。 겨우 끝났습니다. ついに成功した。 결국 성공했다. ぐらい、ぐらい、 뭐뭐 정도 라는 뜻입니다. 대략 뭐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 거리, 금액, 수량, 정도, 수준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 기다렸다. 역까지 1km 정도이다. 이 가방은 1만엔 정도이다. 사람이 5명 정도 왔다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식의 정도나 수준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10分ぐらい待ちました。10分ぐらい待ちました。10分ぐらい待ちました。暗い、暗い、 이것도 뭐뭐 정도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구라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子供でもできるくらい、簡単です。子供でもできるくらい、簡単です。子供でもできるくらい、簡単です。호도, 호도. 이것도 뭐뭐 정도 라는 뜻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 사람 정도로 강하다 등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라는 표현에도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어가 능숙해집니다와 같은 표현은 바 조건문과 호도를 붙여서 만듭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歩けないほど疲れました。歩けないほど疲れました。歩けないほど疲れました。뭐뭐 정도 라는 의미의 부사를 3개 봤습니다. 구라이와 쿠라이는 같은 뜻입니다. 다만 회화에서는 구라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호도는 비교 기준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ぐらい、暗い、ほど。ぐらい、暗い、ほど。まるで、まるで。 마치 꼭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현실인데 마치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마치 꿈 같습니다. まるで夢のようです。まるで夢のようです。まるで夢のようです。まさに、まさに。 바로 정말로 라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딱 맞는다는 느낌입니다. 강하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은 통째로 외워둬도 좋겠습니다. 대화에서 손뼉을 딱 치며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まさに、その通りです。まさに、その通りです。まさに、その通りです。きちんと、きちんと。 제대로, 정확히 라는 뜻입니다. 태도를 단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きちんと説明してください。きちんと説明してください。きちんと説明してください。ぴったり、ぴったり。 딱 맞게 라는 뜻입니다. 옷이 몸에 딱 맞을 때, 시간이나 숫자가 정확히 맞을 때,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딱 어울릴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딱 맞습니다. この服はぴったりです。この服はぴったりです。この服はぴったりです。しばらく、しばらく。 잠시 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는 잠깐 잠자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そのまま、そのまま。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사인데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주 쓰이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ください。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ください。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ください。一度、一度。 한 번, 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一度行ってみたいです。一度行ってみたいです。一度行ってみたいです。もう一度、もう一度。 다시 한 번,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もう一度説明してください。もう一度説明してください。もう一度説明してください。実際に、実際に。 실제로 라는 뜻입니다. 단순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 해본 느낌을 강조할 때 씁니다.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実際にやってみました。実際にやってみました。実際にやってみました。特に、特に、 특히 라는 뜻입니다. 한자가 특자입니다. 여러 개를 비교하여 그중 하나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特に、この部分が重要です。特に、この部分が重要です。特に、この部分が重要です。特別に、特別に、 특별히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特別に準備しました。特別に準備しました。特別に準備しました。一般に、一般に、 일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통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집니다. 一般に、そう言われています。一般に、そう言われています。一般に、そう言われています。主に、主に、 주로 라는 뜻입니다.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게는 주로 생선을 판다. 나는 주로 전철로 출퇴근한다. 등의 문장에 쓸 수 있는 부사입니다. 주로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主に、文法を勉強しています。主に、文法を勉強しています。主に、文法を勉強しています。 공부해보니까 버릴 부사가 없죠? 또 그동안 독해나 청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사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부사를 외울 때는 마치 연기자가 된 듯 억양과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